속도가 깊이를 조롱하고 자극적인 겉모습이 진실된 내면을 덮어버리는 시대입니다. 15초짜리 영상이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고 진득한 대화보다는 휘발되는 가십이 더 환영받는 세상. 너도 나도 자신의 화려한 삶을 전시하기 바쁘고 1분 1초라도 더 빨리 타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가벼움의 시대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가면무도회장 한복판에서 마치 홀로 다른 차원의 시간을 걷는 듯한, 혹은 가면 뒤에 맨 얼굴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는 리액션의 제왕이자 어떤 무리에도 모난 곳 없이 스며드는 둥글둥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참 따뜻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친절을 만만함으로 그들의 침묵을 무조건적인 동의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부드러운 미소가 사실은 세상의 선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영혼 깊은 곳을 스캔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페르소나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남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웃고 떠들며 찰나의 쾌락을 좇을 때 그들은 수면 아래 감춰진 본질의 심연을 응시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는 인류를 향한 거대한 사랑과 동시에 인간의 추악한 이면을 보며 느끼는 깊은 혐오가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조차 묘한 이질감과 고독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지구의 불시착한 외계인이나 너무 많은 생을 살아버린 회귀자처럼 말입니다. 그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말랑해 보이는 겉껍질을 아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차갑고 단단하며 마치 수천 년을 산 노인과도 같은 서늘한 통찰의 눈동자가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INFJ를 두고 단순히 착하다, 신비롭다, 혹은 생각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 아주 작은 일각만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들의 복잡함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불러올 수만 가지의 미래와 파장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선지자의 고뇌입니다. 그들의 착함은 천성이 유약해서 거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끓어오르는 자신의 자아를 잠시 죽여두는 고도의 절제력이자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모 마리아처럼 자비로워 보이는 그 표정 뒤에는 자신의 도덕적 선을 넘거나 진실을 기만하는 자를 마주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등을 돌리고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냉철한 심판관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서늘한 관찰자인 이 고독한 예언자들. 그들이 가진 치명적이고도 신비로운 매력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왜 무례하고 가벼운 유형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지 그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 필연적인 고독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깊은 연대로 승화시키는 관계의 지혜까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1. INFJ의 본질 눈이 아닌 영혼으로 세상을 읽는 슬픈 엑스레이. INFJ라는 깊고도 어두운 우주, 그 미로 같은 심연을 유영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쥐어야 할 열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 내향직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만을 믿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INFJ에게 이러한 세상의 기준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 결코 삶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우주를 지탱하는 유일한 중력은 오직 하나. 그래서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이고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남들은 친구가 밝게 웃으며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INFJ의 뇌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웃는 그 0.1초의 찰나, 동공의 미세한 흔들림과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물기, 그간의 맥락을 슈퍼컴퓨터처럼 종합하여 그 화려한 웃음 뒤에 숨겨진 처절한 울음을 기어이 읽어내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제3의 눈이 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입니다. 남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타인의 비명 섞인 속마음, 친절함 뒤에 숨겨진 가식, 교묘한 거짓말,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불길한 징후들이 마치 튜닝이 잘못된 고성능 라디오 주파수처럼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그들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때로는 멍해 보일 만큼 타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침잠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쏟아지는 통찰의 홍수 속에서 정신적 붕괴를 막고 균형을 잡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 본질을 꿰뚫는 영혼. 이것이 바로 INFJ가 가진 축복이자 저주받은 능력의 본질입니다. INFJ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장착하고 있는 감각의 렌즈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현미경이 아니라 멀리 있는 본질을 당겨보는 망원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부기능인 외향 감정은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 것처럼 흡수해버리는 강력한 스펀지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영역에 둘 때 INFJ는 그것을 온몸의 세포가 저릿해지는 체험의 영역으로 느껴버립니다. 옆 사람의 우울이 나의 우울이 되고 누군가의 분노가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미묘한 기류, 상대방이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켜버린 말, 억지로 지어낸 미소 뒤에 깔린 짙은 피로감까지. INFJ는 이 모든 비언어적이고 정서적인 데이터들을 본능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상처받기 전에 본능적으로 미리 보호막을 쳐주고 분위기가 싸해지기 직전에 먼저 망가짐을 자처하며 공기를 데우는 인간 윤활유 역할을 자처합니다. 자신이 힘들더라도 모두가 편안한 것이 내가 편안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NFJ가 종종 속을 알 수 없다, 가식적이다, 혹은 이중인격자 같다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배려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A그룹에서는 A가 편안해할 만한 가면을, B그룹에서는 B의 유머 코드에 맞는 가면을 기꺼이 써줍니다. 이것은 타인을 속이려는 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편안해할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는 그들만의 헌신적인 사랑 방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의 질문보다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타적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정작 그 수많은 페르소나들 사이에서 진짜 자신의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군중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지는 것. 남들의 마음은 귀신같이 읽어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고독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INFJ의 숙명입니다. INFJ를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 활발하게 모임을 주도하고 고민 상담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거나 주말 내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은둔자가 되는 모습 때문이죠. 하지만 단언컨대 INFJ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너덜너덜해진 영혼을 씻어내고 외부로부터 오염된 에너지를 정화하는 치열한 디톡스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듯 과부하 걸린 자아를 초기화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INFJ의 배터리는 독특한 회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잡담,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가식적인 사교 모임,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감정 노동 앞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급속도로 방전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육체적 감각을 넘어 영혼이 깎여나가고 자아가 소멸하는 듯한 실존적 고통을 느낍니다. 남들이 볼 땐 변덕스러운 잠수지만 본인에겐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긴급 피난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로는 영원히 통한다거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180도 돌변합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는 그 어떤 보양식보다 강력한 고속 충전기입니다. INFJ가 평소에 에너지를 아끼고 인간관계를 좁게 유지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붓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연 대상, 그것이 영혼의 단짝이든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명이든 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은둔과 냉소는 순식간에 종교적일 만큼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치환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새벽 4시까지 전화를 붙들고 있거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이 긴 고독 끝에 터져나오는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INFJ가 연락이 뜸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할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당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스스로를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아직 동굴 속에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아직 덜 아물었을 뿐입니다. 이 INFJ의 영린 진실을 기만하는 자들을 향한 도어슬램. 그래, 내가 맞춰줄게. 내 말이 다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평소 INFJ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세상에서 가장 피곤해하고 혐오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고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집단의 조화와 평온한 공기를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든 죄를 사하여주는 성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물이 가장 차가운 법이며 가장 오래 참고 기다려준 사람이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무섭게 떠난다는 서늘한 진리를 말입니다. 만약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투정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마치 낯선 타인을 대하듯 사무적인 태도로 차갑게 선을 긋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권태기나 토라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내면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곳에 자리 잡은 도덕적 신념과 진정성이라는 성역을 흑발로 짓밟고 들어갔다는 명백한 관계의 사망 선고입니다. INFJ에게 있어 뻔히 보이는 거짓말, 약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 인간에 대한 무례함은 단순한 실수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결백함을 훼손하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와도 같습니다. 특히 INFJ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얕은 수와 가식으로 자신을 속이려 들거나 세상은 원래 더러운 거야라며 비겁한 불의를 정당화하려 들 때 이들은 분노를 넘어 뼈에 사무치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낍니다. 감히 나의 통찰력을 시험하려 드는가? 라는 불쾌감이 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저항은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뜨거운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위선과 기만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단절, 즉 그 유명한 도어슬램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어리석은 상대방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갑고도 단호한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악의 파트너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 불건강한 EST 유형. INFJ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 중 가장 버겁고 만나자마자 기가 빨리는 천적을 꼽자면 단연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가고 과정의 아름다움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맹신하는 불건강한 ESTP와 ESTJ입니다. 이들은 INFJ에게 악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솔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침없는 솔직함과 무지막지한 효율성이 껍질없는 조개, 속살처럼 예민한 INFJ의 섬세한 신경망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흉기가 된다는 점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두 그룹의 만남은 애초에 서로 다른 차원의 주파수를 쓰는 외계 생명체의 조우와 같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정복하고 쟁취하고
즐기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이득을 챙겨야 하는 양육강식의 정글입니다. 이들의 사전에 고뇌, 성찰, 보이지 않는 의미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 깊게 생각해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냥 일단 저질러. 돈 안 되는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나가서 움직여. 이들은 INFJ가 밤을 새워가며 쌓아 올린 철학적 고뇌를 시간 낭비나 게으름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립니다. 반면 INFJ에게 세상은 현상 이면의 의미를 탐구하고 사람과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찾아 떠나는 고귀한 순례길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쾌락보다는 삶의 궁극적 의미가 눈앞의 성과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EST 유형들은 INFJ의 이러한 성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유형들이 자신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INFJ의 신중한 침묵을 무능이나 답답한 소심함으로 규정하고 함부로 선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INFJ가 보여주는 경청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성격 좀 고쳐. 현실을 좀 봐. 망상이 밥 먹여주냐? 그들은 이것을 뼈 때리는 조언이라 포장하며 INFJ의 가치관을 거대한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려 합니다. INFJ 입장에서 이것은 애정 어린 조언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팩트를 무기로 덤벼들 때, 감정을 배제한 논리로 몰아세울 때 INFJ는 마치 자신의 우주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질식감을 느낍니다. 결국 INFJ는 이 소란스럽고 무례한 침입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도망쳐 마음의 문을 영구 폐쇄하고 두 번 다시 열쇠를 내주지 않는 가장 차가운 단절을 택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시뮬레이션 모든 패를 쥐고 있는 심리학자 BS 뻥카치는 초보 도박사.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INFJ는 직관이라는 레이더를 통해 이미 사건의 전말과 결말을 모두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얄팍한 연기력으로 INFJ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그 거대한 착각의 간극 때문입니다. INFJ에게 이 상황은 진실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솔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관계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최후의 테스트입니다. 이 비극적인 과정에서 상대방은 INFJ를 이유 없이 사람 피 말리는 성격 파탄자라고 비난하고 INFJ는 상대를 영혼의 밑바닥이 드러난 구제불능으로 분류해 영원히 차단합니다. 사실 INFJ가 원했던 건 완벽한 도덕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미안해. 내가 순간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어.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는 단 한마디의 진실된 사과였습니다. 그 용기 하나면 INFJ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상대는 그 쉬운 길을 두고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든 셈입니다. 삼파국 음침한 마녀와 구제불능의 속물이라는 영원한 낙인. 이 숨막히는 진실게임과 엇갈림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사랑이나 애증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혐오의 벽만이 거대하게 세워집니다. 가장 깊은 영혼의 대화를 원해서 시작되었던 관계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끔찍해하는 존재로 규정짓는 비극적인 낙인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INFJ의 시선 당신은 영원히 썩어버린 텅 빈 껍데기야. INFJ에게 있어 상대방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가벼움과 습관적인 거짓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영혼의 깊이가 결여된 일종의 결함 상태로 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토록 얄팍하고 본능에만 충실할 수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기관이 없는 걸까? 상대의 바닥을 확인한 INFJ는 깊은 회의감을 넘어 생리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제 INFJ는 마음의 셔터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내려버립니다. 2단계에서 INFJ는 상대방을 말이 통하지 않는 영혼 없는 속물, 혹은 더 이상 가까이 하면 내 맑은 영혼마저 오염되고 병들게 만드는 유해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격리입니다. 바이러스를 피하듯 자신의 우주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도려내는 작업입니다. 일단 이 유해 판정이 내려진 이상 상대가 그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매달리거나 비싼 선물을 가져와도 INFJ의 굳게 닫힌 강철문은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시선, 너는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음침한 마녀. 상대방은 INFJ의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한 눈빛과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설명 없는 사형 선고를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와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명확한 이유를 꼬치꼬치 따져 묻지도 않고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재판하고 판결까지 내려버리는 그 오만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INFJ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닙니다. 혼자만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 혹은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음침하고 답답한 마녀로 비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말 좀 해보라고. 라고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그들에게 INFJ는 공포영화의 빌런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신뢰는 증발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차가운 결론만이 남습니다. 비극의 본질 생존을 위한 방어 vs 오만한 공격. 이 관계가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가슴 아픈 이유는 한쪽의 간절한 보호, 본능이 다른 한쪽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오인되기 때문입니다. INFJ의 도어슬램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너덜너덜해진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자기 방어 수단이자 긴급 탈출 버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눈에 그 단절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오만함,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잔인한 배신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상대방은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닫힌 문을 더 거칠게 두드리고 발로 찹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부수려 할수록 INFJ는 문 안쪽에서 빗장을 하나, 더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며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나를 내버려 둬. 라는 INFJ의 무언의 비명과 문 좀 열어봐. 라는 상대방의 고성이 엇갈리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야말로 INFJ가 겪는 가장 고독하고도 풀기 어려운 관계의 딜레마입니다. 3. 관계 처방 전 투명한 진심과 혼자만의 시공간. INFJ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예리한 거짓말 탐지기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벽난로를 동시에 품에 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동시에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를 반사합니다. 당신이 그들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얕은 수와 기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그 즉시 가면을 벗고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갑고 냉정한 남이 되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INFJ의 온도차는 당신이 건네는 진심의 순도에 따라 결정되는 정직한 알고리즘과도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적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우주를 가진 두 존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INFJ와 보이는 것만 믿는 파트너. 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통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NFJ는 알아서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자신의 인내심이 무한한 자원이 아님을 명확히 언어화해야 하며, 파트너는 꿰뚫어보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나약한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처방전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세요와 같은 도덕 교과서적인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민해서 부서지기 쉬운 영혼과 그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파트너가 파국을 피하고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의 안전수칙이자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매뉴얼을 따를 수만 있다면 당신들은 서로에게 서로가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INFJ를 위한 조언: 당신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입니다. INFJ인 당신에게 참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관계는 평화롭겠지. 이런 사소한 불만을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당신은 오늘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혹은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썩어 문드러지는 속내를 감추고 성녀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한다고 삼켜버린 그 수많은 억울함과 서운함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지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예고 없이 핵폭탄처럼 터져버리거나 당신의 몸과 마음을 시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서늘한 사실을요. 당신은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날 사랑한다면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하며 채점표를 들고 점수를 깎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당신의 그 속 깊은 배려를 완벽한 괜찮음으로 착각합니다. 아, 얘는 이런 농담을 해도 웃어넘기는구나. 쿨하네.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는구나. 착하네. 당신이 인내심을 발휘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INFJ의 치명적 실수 한계치까지 꾹꾹 눌러 참다가 마지막 1%의 사소한 자극에 예고 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상대의 반응 아니 어제까지 좋다고 웃던 애가 갑자기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새로운 전략 폭발이 아닌 경고등을 켜십시오.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발하기 직전이 아니라 불쾌함이 느껴지는 아주 초기의 단계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작은 불씨일 때 끄면 쉽지만 화재가 된 뒤에는 집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너를 위한 조언: 거짓 없는 투명함과 기다림의 미학. INFJ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뼈에 새겨야 할 제1원칙은 완벽한 솔직함과 고독의 보장입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 작은 거짓말은 모르겠지,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아라며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의 무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평소와 0.5초 다른 대답의 톤만으로도 당신의 기분과 감춰진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설픈 밀당이나 질투 유발 작전 따위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다음의 3단계 케어 전략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숨막혀하는 그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당신 곁에서 오래 머물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스텝 1. 이실 찍고 묻기 전에 자백하라. INFJ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덮으려는 기만입니다. 무언가 잘못했거나 감추고 싶은 게 있다면 그들의 눈초리가 변하기 전에 그들이 너 뭐 숨기는 거 있어? 라고 묻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하십시오. 내용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먼저 진실을 꺼냈다는 그 사실 하나가 INFJ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있잖아. 사실 아까 내가 좀 솔직하지 못했어. 내가 실망할까봐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둘러댔는데 사실은 친구랑 PC방에 있었어.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INFJ는 당신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동합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속이려 들지는 않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실수마저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를 마칩니다. 스텝 2. 방목방전된 배터리를 망치로 치지 마라. INFJ가 지쳐 보이거나 동굴로 들어가려 할 때 절대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거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왜 연락 안 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사랑 안 해? 라고 닥달하는 것은 이미 방전되어 꺼진 배터리를 켜지게 하겠답시고 망치로 두들겨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로그아웃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기다려주는 방목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이번 주말에는 우리 데이트하지 말고 각자 집에서 푹 쉬자. 나도 밀린 게임 좀 하고 내 시간 가질 테니까 너도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푹 쉬어. INFJ는 이 말에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구나라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당신이 강요하지 않은 그 자유시간 동안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그 충전된 에너지의 첫 번째 사용처는 반드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스텝 3. 온기 전달 보이지 않는 포옹. 그들을 혼자 두라고 해서 정말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방해하지 않지만 언제나 너를 아끼고 있어라는 신호를 아주 은근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전화나 장문의 카톡 대신 감각적인 배려가 100마디 사랑 고백보다 강력합니다. 거실 탁자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따뜻한 우유 뒀어. 억지로 먹지 말고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당 충전해. 나는 안방에 있을게. 이 섬세한 배려에 INFJ의 영혼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립니다.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챙겨주는 그 적당한 거리의 온기야말로 INFJ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그들은 당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INFJ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더 깊고 건강하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호흡을 고르는 준비 운동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듬직한 문지기가 되어줄 때 당신은 그들의 단순한 애인을 넘어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4. 심층 분석 부드러운 솜사탕 속에 숨겨진 강철의 성. INFJ를 가볍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그들을 연약하고 상처 잘 받는 사슴이나 거절 못하는 순둥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늘 웃으며 양보하고 큰 소리 내지 않으며 남의 의견에 잘 휩쓸리는 듯한 자기 주장 없는 유약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겪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재난과 고난 앞에서 모두가 멘탈이 나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가장 침착하고 냉정하게 눈물을 닦고 상황을 수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연약해 보이던 INFJ라는 반전의 사실을요. 평소에는 점심 뭐 먹을래? 어디서 만날래? 같은 질문에 내가 좋은 게 난 제일 좋아라며 한없이 물러터진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그 누구보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하니 그건 절대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어. 라며 거대한 철벽을 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단호함은 마치 평소의 그 사람이 아닌 빙이라도 된 듯한 서늘한 위압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INFJ라는 유형을 관통하는 사자성어, 외유내강의 끝판왕이자 그들의 진짜 정체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포근하고 손대면 푹 꺼질 듯 물렁해 보이지만 그 푹신한 껍질을 뚫고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 압력과 달콤한 회유에도 절대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투명한 신념의 성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INFJ의 알고리즘 99대 1의 법칙. INFJ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비율은 아마도 99대 1일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의 99%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의 유연함과 관용,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일상의 99% 이거 먹을래? 그래. 약속 시간 바꿀까?
좋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들의 긍정은 귀찮아서 대충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에 메뉴나 일정 같은 사소한 것들은 내 영혼을 흔들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이기에 기꺼이 당신을 위해 물처럼 흐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지우고 배경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사들입니다. 결정적 1%, 그 부드러운 물살 속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성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류애적 정의와 진실이 훼손되는 순간입니다. INFJ에게 이 1%는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고 거대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할 때,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려 할 때, 이 순간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순한 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눈빛은 심해처럼 서늘하게 가라앉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함이 서립니다. 평소에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던 그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대한 권력이나 다수의 압력 앞에서도 홀로 깃발을 들고 맞설 수 있는 잔다르크가 됩니다. 이때의 INFJ를 힘이나 논리로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 싸움은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기인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99번 져주던 사람이 단 한 번 이기려 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INFJ의 돌변한 태도를 보며 당황합니다. 평소엔 아무거나 다 좋다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웬 똥고집이야? 라며 비난 섞인 핀잔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아집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지점을 양보하라는 것은 곧 너의 영혼을 팔아라라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없는 인간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듯 자신의 신념을 배반한 INFJ는 더 이상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 벽을 허무는 방법은 더 강력한 망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라는 햇살입니다. INFJ와 대립하고 있나요?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 문제가 너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구나. 내가 그걸 몰라주고 가볍게 여겨서 미안해. 너의 그 신념을 진심으로 존중해. 이 한마디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고슴도치처럼 곤두서 있던 INFJ의 가시는 거짓말처럼 내려갑니다. 그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영혼을 다치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이 그 선을 지켜주는 순간 INFJ는 당신을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이해해준 유일한 영혼의 동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았던 성문을 활짝 열어 그 안쪽에 숨겨둔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안방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말고 그 고집의 이유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성의 영원한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얄팍한 처세술이 지혜로 둔갑하고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잔인함이 능력으로 추앙받는 서글픈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통장, 잔고나 팔로워 수처럼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다고 믿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는 이 숨가쁜 레이스. 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INFJ는 어쩌면 가장 외롭고 고단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나만 아니면 되라고 외면하는 세상의 그늘과 아픔, 구조적인 모순들이 그들의 예민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한 고해상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웃고 떠들 때 홀로 심각해지는 그들을 보며 누군가는 너는 너무 복잡하게 산다, 예민하다, 답답한 몽상가다라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INFJ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마지막 등대지기입니다.
모두가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욕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릴 때 세상의 낭떠러지 앞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멈춰서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무언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빠르기만 한 게 정말 정답일까? 우리가 밟고 지나온 저 사람의 아픔은 누가 돌봐주지? 그들의 이 고요한 질문이 있기에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효율성과 이성만이 지배하는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감성의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브레이크 없는 기계들의 전쟁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 곁에 INFJ가 있나요? 그가 가끔 알 수 없는 깊은 우수에 젖어 있거나 혼자만의 벽을 쌓고 굳게 닫힌 방으로 들어가더라도 부디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야? 빨리 나와라고 재촉하며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 그를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닫힌 문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작은 쪽지를 놓고 조용히 물러나 기다려 주세요. 그는 지금 당신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나아가 당신과 이 세상을 비출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을 길어 올리기 위해 고독이라는 이름의 연금술을 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혼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 고귀하고 깊은 영혼이 지치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들의 동굴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그를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의미 없이 메말라가는 당신의 삶을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그들의 침묵을 오해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그들은 신이 우리에게 보낸 가장 인간적이고 다정한 예언자입니다.